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해인 작가님이 지은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유해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상담 전문가이다.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재학 시절 학생들과 문장의 종류보다는 정서적 공감을 나누는 교사가 되고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 편입했다. 그 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현재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다. 저자는 항상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로 심리학을 알려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심리학과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네, 그러면 먼저 머리말을 보겠습니다. 재미와 지식을 한꺼번에 잡는 동화로 읽는 심리학. 어렸을 때 읽은 동화를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으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동화 신데렐라만 해도 그렇다. 신데렐라에서 왕자는 고작 몇 시간밖에 보지 못한 신데렐라에게 반해서 청혼을 한다.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장차 한나라의 왕비가 될 사람인데 성격은 어떤지, 집안은 좋은지, 머리는 총명한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게 많을 텐데도 왕자는 덜컥 신데렐라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사실 왕자는 신데렐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예쁘다는 것과 그녀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 한 짝 외에는. 그런데도 왕자는 온 나라를 뒤져 신데렐라를 찾아내 결혼을 하고 만다.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왕자의 이런 행동은 심리학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는 심리학의 헤일로 효과, 즉 후광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 왕자는 신데렐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헤일로 효과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의 어느 한 특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어이가 없는 왕자의 행동 때문에 피식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왕자의 이런 행동을 우리도 일상에서 흔하게 저지른다는 것이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 광고를 보고 당장 필요도 없는 상품을 산 적은 없는가? 명문대 출신이라고 성격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는가? 사람들은 동화를 단순히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 아마도 동화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단어와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엔 동화만큼 다양하고 섬세하게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장르는 없다고 생각한다. 동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고민들과 문제들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캐릭터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생일로 받은 안데르센 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부터이다. 그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연신 탄성을 질렀다. 어릴 때부터 읽어서 너무 익숙해진 동화 속 곳곳에 심리학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꽤 난도가 높은 심리 법칙들을 단 몇 줄 만에 표현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이전부터 고민했던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다. 참고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심리학, 그게 뭔데?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을 접하고 나서 새로운 눈을 떴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일상 곳곳에 심리학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너무 짜릿하고 재밌었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 나에게 옳은 것은 분명 남에게도 옳을 것이다. 여우와 두루미의 허우적 합의 효과. 2.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개미와 배짱의 만족 지연. 3.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첫말을 잘해야 한다. 비겁한 박쥐의 닷 내림 효과. 4. 도울 사람이 많을수록 더 도와주지 않는다. 성냥팔이 소녀의 방관자 효과. 5. 육체의 허기보다 마음의 허기가 더 괴롭다. 백설공주의 접촉 위안. 6.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은 매번 지는 걸까? 새벽닭과 일꾼의 착각적 상관. 7. 큰 부탁을 하고 싶을 때는 작은 부탁부터. 햇님 달님의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8. 사람이 아닌 상황을 봐야 하는 이유. 부자와 당나귀의 기본적 기인 오류. 9.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 빨간 구두의 심리적 반발심. 10.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낫다. 인어공주의 만족자의 법칙. 11. 기회가 될 때마다 도움을 베풀어라. 황새의 판결의 상호성의 법칙. 12.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은 더 노력하지 않는다. 짧아진 바지의 링겔만 효과. 13. 나보다 잘난 사람의 기대는 심리. 못 믿을 선비의 반사된 영광 효과. 14. 좌절감이 커지면 공격성도 커진다. 어부와 마신의 좌절 공격 가설. 15. 옷이 날개가 되는 심리학적 이유. 선비의 옷의 고정관념과 편견. 16. 합리적인 사람도 가짜뉴스를 사랑한다. 사또의 판결의 확증 평양. 17. 급한 성격은 심장질환을 유발한다. 바람과 태양의 A형 행동 유형. 18. 3등이 2등보다 더 행복한 이유.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틀 효과. 19.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는 틀린 것이 낫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조 효과. 20. 내가 선택한 것은 모두 옳아야 한다. 여우와 포도의 인지 부조화. 21. 얼굴이 이쁘면 성격도 이쁠 것이다. 신데렐라의 헬로 효과. 22. 완전한 사랑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사랑에 빠진 사자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23. 썩은 사과보다 썩은 상자가 문제다. 레미제라블의 모의 과목 실험. 24. 긍정은 꼴등도 일동을 만든다. 평강공주와 온달의 로젠탈 효과. 25. 적절한 상과 벌이 미래를 좌우한다. 도둑이 된 소년의 강화와 처벌.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개미와 배짱의 만족 지연.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배짱이가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말했습니다. 개미야,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자 개미가 말했어요.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지금의 고통은 참아야 해. 겨울? 지금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뭐하러 벌써 겨울을 걱정해? 넌 정말 한심하구나. 여름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않아. 지금 미리미리 식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게 될 거라고. 개미는 대신 배짱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개미에게 배짱이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도 없는 한심한 청춘일 뿐이었죠.
어느덧 여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속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지요. 매서운 추위에 배짱이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배짱이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개미의 집이었죠. 개미는 여름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늑한 집에서 충분한 식량과 함께 편히 지내고 있었답니다.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꼴 좋다. 그 더운 여름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했니? 한가롭게 기타나 치면서 노래만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한 개미는 덕분에 춥고 혹독한 겨울을 풍족하게 지낸다. 개미의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미셸은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15분 뒤에 방으로 다시 올 텐데 만약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말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15분을 꾹꾹 참고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미셸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4년 동안 관찰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이 훨씬 높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쓰이는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다시 말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이러한 나비 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사실 실험에 쓰인 마시멜로는 유혹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시멜로가 먹고 싶다는 욕구를 참는 것은 인내력 문제로 기결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기 위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우화 속 개미가 여름에 당장 쉬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은 것처럼 말이다.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등 인생의 진리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격언과도 일맥상통하여 선풍을 일으켰다. 또 각종 자기계발서에는 만족 지연 능력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마시멜로 실험을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내력은 기를 수 없는 것일까?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해서 평생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인내력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의 반두라 명예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한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4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자전거 운동을 시켰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게는 운동 목표와 피드백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만 주었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피드백만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란 오늘은 어제보다 3분 더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것이었으며 피드백은 멋져요, 좋아요, 다리 근육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네요 같은 것들이다. 실험 결과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던 네 번째 집단에서 자전거 운동 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 맞춰서 운동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인내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실험대로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련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텔르나크가 한 말이 있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현재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수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에 언니 운동화 좀 신고 나갈게 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던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 가수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늙어서 잘 살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지 마세요. 몸살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세요. 조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안정적인 길이라고 공무원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삶을 낭만적으로 즐기세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올지 않을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아름다운 젊음을 혹사하지 마세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 아마 개미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덜 행복했던 것은 항상 현재 행복보다는 미래 행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반면 배짱이는 현재 행복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만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찬란한 여름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가령 무사 아사리드는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에서 20대가 벌써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현재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리차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넛지라는 책에서 당신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장 책을 덮고 서둘러라 라고 말하며 미래의 행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현재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말이다. 한 걸음 더. 현재를 즐기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카르페 디엠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현재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 둘째, 현재로 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셋째,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